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발간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선지식의 문헌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불교학의 전문성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총지종이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 114주년을 맞아 새로 조성한 진영을 봉안하고 창종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반세기를 맞은 총지종은 수행과 신심을 점검하고 제도약 서원도 다졌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신축년 신년 할애와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봉행했습니다. 총무부장의 현진 스님, 기획실장의 효진 스님을 임명하는 등 집행부 대규모 인사단행도 이뤄졌습니다. 광주시가 횡령과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결받은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을 해임하고 불교계는 배제한 채 임시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사 스님들은 지난주 해임 취소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 공헌 등을 펼쳐온 불교 여성개발원이 올해 제10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소규모 그룹별 활동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발간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선지식의 문헌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불교학의 전문성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어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발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간의 핵심인 ABC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 돌입해 원효대사부터 경어선사에 이르는 대표 사상가들의 고문원을 한글로 풀어내며 총 14책, 324종에 이릅니다. 삼국시대와 조선 말로 이어지는 역사는 물론 번역과 중의, 윤문 등 분야별 인력이 투입돼 일반인의 접근성과 가독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발간 성과와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동반 개최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한국 전통문화유산의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 불교 전서를 한글화하여 100권을 발행하는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학술원의 아카이브 사업은 불교학의 재인식을 비롯해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원효의 판비량론 등을 통해 본서의 실체와 완성도 등을 이끌어냈고 초월과 환상으로 대변되는 불가산문과 동아시아 근세불교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현대 사회의 담론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불교학과 국문학, 한국사 등의 조화를 이루며 후속 세대 역자 발굴과 함께 불교 문화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의 역경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작업이 되고 밖으로는 한국 불교를 창조적으로 전승하며 나아가 우리 문화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념식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맞이한 학술원은 총 200여 권의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불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원칙에 무량의경서 등 신라와 고려, 조선의 고문원 37종이 수록될 제15책 전서를 간행하고 보다 체계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 불교 문화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한국 불교 전서를 바르게 역주하여 펴내려는 작업은 이 시대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00권의 역주 사업을 통해 불교학의 이정표를 제시한 학술원은 지난 10년의 성과와 함께 불법의 세계화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총지종이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 114주년을 맞아 새로 조성한 진영을 봉안하고 창종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창종 반세기를 맞은 총지종은 수행과 신심을 점검하고 제도약을 위한 서원도 다졌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총지종이 종조 원정대성사의 탄신 114주년을 맞아 어제 총본산인 총지사에서 종령 법공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인선정사와 각 교구장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탄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총지종은 이날 탄신대제에 맞춰 전통 초상화로 새로 조성한 원정대성사의 진영을 원정기념관에 봉안하고 창종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탄신제를 맞이하여 새로 모셔진
대성사님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행과 신심을 점검해 보고 살아있는 것을 자비로 대하고 지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종영 법공대종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어려움과 시래에 빠진 중생들의 고통을 목도하고 대자 대비의 서원으로 총지종을 창종한 대성사의 가르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법공대종사는 종조의 체온이 서려 있는 본산에서 진영을 새로 봉안하고 탄신대제를 봉행하면서 창종의 정신이 영원히 빛나고 가지 실력이 법계에 가득하길 서원했습니다. 은혜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지는 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원정 대성사의 대비 원력을 인으로 삼고 자신의 수행을 연으로 삼아 후경에는 정토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지종은 7개월여에 걸쳐 종조의 진영을 조성한 이철규 화백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원정 대성사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총지종 종도들은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난 종조의 진영에 환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신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심이 더 돈독해지면서 너무 오늘은 환희합니다. 앞서 총지종은 총기 50년 신축년 신년 할애법회와 기로 진원식을 봉행했습니다. 불전 헌양과 상견 할애로 신축년의 출발을 알린 승단은 지난해의 고충을 거울 삼아 종단 제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신축년 신년 할애와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봉행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12대 집행부 대규모 인사단행도 이뤄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출범 2년차를 맞는 신년 할애법회를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봉행했습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이어져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집행부 스님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 공동체에 대한 많은 의논과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실현을 위해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혼탁한 이때 부처님의 그 제자 정신 그것을 혼자는 다 하고 계셔요. 그것을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구심점을 만들고 우리가 그러한 힘을 길러가는 비구니 승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금년 1년 동안은 우리 수행자로 되도록 하자. 새해를 맞아 대규모 집행부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총무부장의 현진 스님, 기획실장의 효진 스님, 재무부장의 보련 스님이 임명되는 등 교육부와 승가연구소를 제외한 모든 운영기구에서 부, 실, 국장의 인사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신년 할애법회에서 전국 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비구니회관의 정비와 음향시설 교체를 위한 기금을 전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상을 갑자기 받으니까 조금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공덕을 회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발간된 비구니 스님 상장리의 실행서 입적에서 다비까지가 탄생하는 데 도움을 준 2명의 연구위원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어진 소임자 워크숍 겸 제13차 종무회의에서는 지난해 활동 보고와 결산, 올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올해 새 운영위원들과 함께 승가 공동체 실현, 푸르니 청정도량 확산, 병원 포교에서 목회 임상교육 불교 정착 등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횡령과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결받은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을 해임하고 불교계는 배제한 채 임시이사 8명을 임명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이달 28일 임시이사 8명을 임명했다고 나눔의 집에 통보했습니다.
횡령과 사기 등 비리의 모든 혐의가 없다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조사 결과에도 경기도가 스님이사 5명을 전원 해임해 여론재판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광주시가 불교계를 배제한 채 상급기관 추천으로만 임시이사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2조 3항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의 이해관계인인 법인 또는 불교계가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서 나눔의 집 임시이사 선임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바가 없었고 불교계의 의견을 제안을 했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은 물론 불교복지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한 관계자 역시 광주시의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여러 차례 묻고 항의까지 했지만 결국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불교계는 배제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 자체가 없었다던 광주시 관계자는 한 달여 임시이사 선임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리거나 방법을 안내했냐고 묻자 처음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구를 하신 건 없거든요. 아니 그런 문의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저희 광주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위쪽에다가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법적으로 그게 기재되어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인의 청구 기회를 무시하고 광주시장 직권으로 여성가족부 등 상급 기관에만 의지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3개 기관에서 추천한 이사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산하재단의 36요양원 원장 등 총 8명입니다. 법인도 인격체인데 행정상으로 오류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다음에 시정을 안 했을 때 해당 주무관청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임시이사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지나친 그 월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 하자가 있다면 그냥 뽑아버리고 누가 이걸 법인을 하겠어요. 이 회장은 오랜 복지 경험으로 볼 때 정상화보다 나눔의 집을 접수하려는 과정처럼 보인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없는데도 해임된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은 지난주 해임 취소 소송을 접수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끝까지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선에 전국 사찰과 사지가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는 2013년 한국관광 100선이 시작된 이래 5회 연속으로 명소에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포함된 영주 부석사는 이번이 4번째 선정으로 가치를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간직한 익산 미륵사지는 20년에 걸친 석탑복원을 마치고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불교TV가 변화된 일상에 활기와 마음의 지혜를 채워줄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첫 방송하는 광우 스님의 연불은 연불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진정한 연불의 의미 정립과 연불 정토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TN 최고 인기 프로그램 광우 스님의 소나무 3번째 시즌은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언택트로 불자들을 만나 팬데믹 시대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4일 오전 7시 30분부터는 인기 유튜버 법상 스님이 TV 정규 프로그램 최초로 출연, 매회 화상앱을 통해 실시간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고통의 소멸과 완전한 행복을 주제로 파격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법상 스님만의 행복 찾기를 안내합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이 올해 제10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춰 소규모 그룹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여성개발원의 한 해 사업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불자 리더를 발굴해 제가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비행을 펼쳐온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이 올해로 10번째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경년제로 시행해온 여성불자 108인 선정은 9차까지 이어지며 현재 회원만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성불자 108인은 불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드러낸 제가여성을 선정하는 것으로 여성불자 자긍심과 불교 위상 고취에 앞장섭니다.
여성개발원은 올해 제10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 설립을 통해 지역별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본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고 지원은 부산 지원과 강원 지원밖에 없었습니다만 지원 설립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이 대외 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성개발원은 지난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국내 여성불자들의 예술작품과 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남북 교류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과 지혜장학회 장학금 수여, 명상 리더십 강좌, 다문화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진행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사업과 외부 지원 사업 모두 비대면 개최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줌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현재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대면과 비대면이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행사와 강좌를 공유하면서 대표적인 제가여성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안심정사 대구도량이 대구 남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백미 500kg을 남구청에 보시했습니다. 대구 남구청 직원들은 지난 27일 안심정사 대구도량에 방문해 백미 10kg 50포를 전달받았습니다. 남구청에 전해진 백미는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남구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대구 도량과 전국 6개 도량에서 지역민을 위해 나누는 백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심정사 대구 도량은 매월 대구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백미 나눔, 무료급식소 백미 후원 등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교정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정읍 일광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 신도의 불자들은 지난 2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0포대, 총 1톤을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승천 스님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역 이웃들의 고통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와 복지단체 등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봉사하고 있는 일광사 승천 스님과 신도들은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포항 도심 전통사찰 중림사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중림사 주지 본명 스님은 지난 28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용흥동 복지센터에 백미 500kg과 마스크 2,000장을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쌀과 마스크는 본명 스님과 박영순 신도회 고문, 이춘수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중림사 주지 본명 스님은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며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꾸준히 자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동남아 이주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최근 코로나 대유행에도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이주 노동자들과 북한 이탈 주민, 고려인 등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 의류와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캄보디아 차아리 씨는 일감이 줄고 고국으로 갈 수도 없어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 걱정도 많지만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다음 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새터민 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세기 한국불교 대장경이라고 불리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이 발간됐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 사상의 정수가 담겼는데요. 나머지 100여 권이 발간될 때까지 역경불사가 원만하게 회양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